발해 정말 누구의 나라였을까요? 이 질문 생각보다 답하기 쉽지 않거든요. 오늘은 그 흔적을 함께 따라가 볼게요. 발해를 세운 인물은 대조영이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출신을 두고 말이 많았죠. 고구려 사람인지 말갈 사람인지 말이에요. 이 논쟁 10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왔거든요. 먼저 대조영의 아버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름이 걸걸중상이었는데요. 좀 특이하죠? 이 이름 자체가 단서를 품고 있다고 해요. 걸걸중상은 본래 고구려 장수였거든요. 고구려가 무너지면서 운명이 바뀐 거죠. 당나라는 옛 고구려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요. 그 속에 걸걸중상 가족도 함께 있었어요. 도착한 곳이 영주라는 변경 도시였죠.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던 곳이었거든요. 고구려 유민, 말갈, 거란까지 함께였어요. 당나라는 이들을 강하게 통제하려 했죠. 차별과 억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결국 696년 거란이 먼저 들고 일어났어요. 이 혼란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데요. 걸걸중상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죠.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 동쪽으로 향했거든요. 그 옆에는 아들 대조영이 있었고요. 당나라 군대가 이들을 끈질기게 쫓았어요. 추격 중에 걸걸중상은 세상을 떠났는데요. 남은 무리를 이끄는 일은 대조영 몫이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맞선 곳이 천물령이었어요. 여기서 당군을 크게 격파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동모산에 새 나라를 세웠죠. 자, 그럼 다시 출신 논쟁으로 돌아가 볼게요. 중국 역사서 두 권이 핵심 단서가 되거든요. 바로 구당서와 신당서라는 책들이에요. 두 책의 기록이 묘하게 다르거든요. 구당서는 대조영을 고구려 별종이라 적었죠. 고구려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강했고요. 그런데 신당서는 이걸 살짝 비틀었어요. 대조영을 속말 말갈 사람이라 적었거든요. 다만 고구려에 붙어있던 부류라고 덧붙였죠. 이 한 줄 차이가 1000년 논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신당서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대조영을 아예 고구려의 옛 장수라고 적었어요. 같은 인물인데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왜 이렇게 기록이 갈렸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시대 분위기를 봐야 하는데요. 구당서가 쓰일 무렵 당나라는 이미 무너졌고요. 기록자들은 비교적 사실을 그대로 옮겼어요. 그래서 말갈 출신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았던 거고요. 그런데 신당서는 100년쯤 뒤에 다시 쓰였거든요. 그 사이 송나라는 북방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거란과 여진이 계속 송을 위협했죠. 북방 민족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옛 기록을 다시 손보다 보니요. 발해를 어떻게 볼지도 다시 정리됐던 거죠. 재미있는 건 신당서가 더 자세하다는 점이에요. 대조영의 아버지 이름까지 등장하거든요. 바로 걸걸중상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름부터 한번 들으면 잊기 어려운 분이죠.
걸걸중상은 고구려 유민의 지도자였는데요. 당나라가 망친 고구려 사람들을 모아 이끌었죠. 당은 그를 동북 지역의 책임자로 임명했어요. 겉보기에는 당의 신하자리였지만요, 속으로는 새 나라를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거란이 당을 공격하면서 기회가 왔어요. 당의 통제가 흔들리던 그 순간이었거든요. 걸걸중상은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빠졌죠. 그 길에서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요. 남은 사람들을 이끌게 된 이가 바로 대조영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은 셈이죠. 그래서 발해에는 시작부터 고구려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결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요. 바로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예요. 발해의 두 번째 왕인 무왕이 보낸 편지였죠. 그 편지에 한 문장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았다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리고 부여의 풍속을 잇고 있다고 밝혔어요.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계자로 분명히 한 거죠. 이건 후대 사람의 해석이 아니에요. 발해 왕 자신이 직접 남긴 말이거든요. 발해 왕이 직접 남긴 이 한 줄이 정말 중요한데요. 후대 학자가 끼워 맞춘 해석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당사자가 직접 자기 정체성을 밝힌 1차 사료인 거죠. 그래서 이 국서의 무게는 다른 기록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그럼 일본은 발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일본 측 기록인 속일본기에도 단서가 남아있거든요. 일본 조정은 발해 사신을 고려 사신이라 부르기도 했죠. 여기서 고려는 곧 고구려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당시 동아시아에서 통용되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도 발해는 옛 고구려와 이어진 나라였죠.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묘한 친근감마저 흘렀거든요. 발해 사신 행렬은 일본에서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았는데요. 이런 외교 풍경 자체가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발해는 과연 누구의 나라였을까 하는 질문 말이에요. 구당서는 대조영을 고려 별종이라고 적었고요. 신당서는 말갈 출신이라 다소 다르게 표현했죠. 두 기록 모두 당의 시선으로 다듬어진 자료였거든요. 기록 사이에 미묘한 차이도 그래서 생겨난 거고요. 반면 발해 스스로는 고구려 계승을 분명히 외쳤는데요. 일본도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결국 결론은 한쪽으로 모아지는데요. 발해는 분명 고구려를 잇겠다는 의지로 세워진 나라였어요. 물론 말갈 사람들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갔는데요. 다민족 국가라는 특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중심엔 늘 고구려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해를 우리 역사로 기억해야 하는 거고요. 단순히 옛 이야기로만 흘려보낼 수 없는 이유죠. 주변국이 어떻게 적었든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당사자가 남긴 그 한 줄이거든요. 고려의 옛 땅과 부여의 풍속이라는 자기 선언 말이에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천년의 논쟁을 잠재우는 거죠. 사료는 이렇게 가끔 결정적인 대답을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발해를 다시 들여다볼 가치가 충분한 거예요. 잊혀진 듯했던 이 나라가 다시 우리 앞에 살아나는 거죠.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